안녕하세요. 오늘은 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수출하든지 아니면 수입하든지 무조건 대한민국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관이고, 통관은 항공, 해상 모두 공통입니다.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주한테서 선적 서류랑 확인할 사항을 받아서 관세사에 전달을 하고, 관세사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세관에 전자로 신고를 합니다. 세관에서 승인을 해주면 수출신고 필증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것이 수출 면장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수출 면장이 없으면 국외 반출을 할 수 없습니다. 화주한테서 받아야 하는 서류 볼게요. 사업자 등록증,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위임장이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위임장은 최초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위임장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수출자랑 구매자는 바이어예요. 두 업체가 모두 세관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면 이 업체별로 코드가 발급이 됩니다. 이 코드가 국내, 해외 업체에 부여되는 통관 고유 부호입니다. 그래서 신규 거래처일 경우 세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등록을 관세사가 대신 처리한다는, 관세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임장입니다. 관세사에서 수출자, 구매자가 세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체크한 다음 등록이 필요하면 위임장 양식을 줄 거예요. 화주한테 작성하라고 하고 그걸 받아서 관세사에 같이 넘겨주면 됩니다. 이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규 업체라면 전에 수출한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고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하면 관세사에 얘기해서 위임장 양식 받아서 화주한테 작성하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포워딩 통해서 전에 수출면허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면 알았다고 말하고 우리 관세사에 위임장 없이 수출 통관 의뢰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이렇게 생겼고 빨강 표시 부분을 화주가 작성해서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화주한테 물어봐야 하는 내용 볼게요. 수출자는 당연히 화주고 제조자랑 수출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제조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수출자랑 제조자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제조를 해서 수출도 하는 업체죠. 제조자가 다른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A 업체의 물건을 사서 내 이름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제조자의 사업자 등록증도 관세사에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서 이걸 한 바이어한테 수출하는 거예요. 제조자가 여러 군데니까 그럼 미상으로 하는 거죠. 면장에 환급 신청인 란이 있어요. 수출하고 나서 나중에 세금 같은 거 환급 받는 건데 사실 우리가 무역회사는 아니라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통관 절차에 이런 확인 사항이 있다. 관세사에 같이 알려줘야 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수출자 환급이 있고 제조자 환급 선택하는 게 있어서 제조자가 다르다면 수출자 환급인지 제조자 환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화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한다면 그냥 관세사 전화번호 알려주고 직접 물어보라고 하면 됩니다. 한 가지, 화주 입장에서는 포워딩이 이용하는 관세사를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최대한 조율,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중간에서 체크하는 역할을 하되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관세사에게 화주랑 직접 물어보고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처음부터 화주 관세사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HS 코드가 나왔습니다.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수출할 때는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수입 통관 영상 올릴 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가 제일 잘 알아요. 화주한테 HS 코드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처음 수출하거나 잘 모르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품목 분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만약 화주가 잘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관세사와 직접 연결을 시켜주세요. HS 코드는 대분류 먼저 하고 소분류를 합니다. 소분류로 들어가면 재질에 따라서도 많이 나뉘거든요. 같은 화장품이라도 립스틱, 아이섀도우, 기타 등등 아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아마도 간혹 마주할 텐데 전략물자 대상 3번이 있어요. 전략물자란 군용물자에 해당하는 수출허가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에요. 관세사에서 대상이라고 알려주면 화주한테 전략물자 자가 판정서 받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전략물자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판정서를 받는 거예요. 전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업체가 절대로 대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는 관세사에 통관 의뢰를 하면 되는데 추가로 포워더가 알려줘야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면장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 토대로 관세사에서 알아서 입력을 할 거라서 이 란 하나하나를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세사에 추가로 알려줘야 하는 내용은 여기에 빨강 표시들이에요. 적재항, 항공이면 인천공항, 해상이면 부산항 또는 인천항이 됩니다. 적재 예정 보세 구역, 우리가 화물을 픽업해서 입고하는 그 입고지의 창고 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장치장 코드라고도 말합니다. 운송 형태, 항공운송인지 해상운송인지, 해상이라면 FCL인지 LCL인지 넣는 란이고요. 물품 소재지, 현재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산지 유무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다 라는 증명을 하는 건데요. 이 증명서는 상대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 부가세, 요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건이면 꼭 Y로 해야 돼요. N으로 면허를 해놓고 원산지 증명을 신청하면 상공회의소에서 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젝할 거예요. 그러면 면장부터 Y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운임 조건이 CFR이면 항공운임 또는 해상운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운임과 보험료를 같이 알려줘야 하는 경우는 운임 조건이 CIF, DAP, DDP면 항공운임 또는 해상운임하고 보험료를 같이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수출 통관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부수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수출 통관은 사실 쉬워요. 서류만 잘 구비해서 신청하면 대부분 자동 수리됩니다. 수입 통관이 까다로운데 이유는 관세, 부가세, 세금을 매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반송 수출, 원상대 수출 같은 특이건들은 세관 검사에 거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검사는 2가지가 있는데 서류 검사랑 실화물 검사가 있어요. 세관원이 물품을 직접 봐야겠다고 판단하면 현장에 나와서 박스를 열어서 물건을 실제로 봅니다. 그럴 때 서류랑 실화물이랑 차이가 있으면 면허 수리를 안 해주겠죠. 그래서 서류도 되게 중요합니다. 현장 검사 일정은 관세사랑 세관이랑 조율한 다음에 나옵니다. 유니패스라고 하는 관세청 사이트가 있어요. 수출면장 맨 밑에 적재 의무 기한이 적혀 있어요. 이 수출면허를 한 후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항공이든
해상이든 무조건 선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기한 내에 선적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세사에 반드시 미리 적재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면허 수리한 날로부터 1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앞전 영상에서 에어웨이비를 마감하면서 적하 목록 전송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이 정보에 면장 넘버가 들어가고 세관에서는 이 면장의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이 적하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유니패스에 접속합니다. 윗부분은 수입할 때 서양하고요. 아랫부분은 그 수출 신고 번호를 넣고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적 신고란에 Y가 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출항하고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도 N으로 되어 있다면 적하 목록 전송 시스템에 들어가서 오류가 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 면장의 수량과 에어웨이빌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면장의 중량과 에어웨이빌의 중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항공의 경우인데 항공은 중량이 100kg 이상일 경우입니다. 면장과 에어웨이빌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해상은 소수점까지도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화주가 직접 면허를 해서 면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갑지 을지가 있는데 우리는 갑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면장 번호, 수량, 무게인데 이게 맨 앞장 갑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관세사에 넘길 때 되도록 서류랑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해서 알려주는 게 좋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중간에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세사에서 뭐 하나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화주한테 또 연락해서 물어보고 다시 관세사에 알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거든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체크해서 한 번에 자료를 넘기는 게 나의 시간을 위해서 좋습니다.